6장 7절 내적 공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부등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내적 공간 안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과 그리고 삼각 부등식 역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또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내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폐관 AB 안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 안에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래서 내적이 정의됐다면 당연히 내적 공간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 내적 공간 안에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람시미트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프로젝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말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부분 공간, 어떤 내적 공간의 부분 공간을 W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적 공간 안에 있는 한 벡터를 V라 놓겠습니다. 이 벡터 V를 부분 공간 W로 정상되는 것이 빨간색 벡터, 이 프로젝션 벡터입니다. V를 W 위로 정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벡터에다가 이 파란색 벡터를 더한 것이 노란색 벡터가 되다 보니까 이 파란색 벡터는 V 마이너스 프로젝션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는 서로 직교하지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당연히 V 벡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V 벡터, 이 그림사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V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빨간색 프로젝션 V를 W로 정상되는 거의 제곱 더하기 파란색 벡터 V 마이너스 프로젝션 V를 W로 정상되는 거의 제곱들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프로젝션 벡터는, 이 정상 벡터는 V 벡터를 넘지 못한다. 즉 V 벡터보다 그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노란색 벡터가 당연히 빨간색 벡터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사실에 착안해서 우리는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내적 공간에서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증명할 생각인데요. 자, 이제 내적 공간 V 안에 속하는 임의의 두 벡터를 UV라 놨을 때 UV의 내적의 크기는 U의 놈과 V의 놈의 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로젝션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내적 공간 V의 부분 공간을 W로 놓겠습니다. W가 이제 하나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벡터, 이제 U라는 벡터에 의하여 생성된 부분 공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 W는 U 벡터 하나로 생성된 공간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V라는 벡터를 W 위로 프로젝션을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프로젝션 V 벡터를 W 위로 정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W가 U 벡터 하나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V를 U 위로 정상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사를 내리는 문제니까 분모는 U와 U의 내적이고 분자는 V와 U의 내적이고 그 다음에 U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마저 계산해 볼까요? 자기 자신끼리 내적은 U의 놈의 제곱과 같고요. 내적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U 내적 V로 쓸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프로젝션 V를 W 위로 정상되는 거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크기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V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는 성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풀어보는데요. V를 W로 정상되는 것이 이거죠. 자, 그래서 U의 놈의 제곱분의 U와 V의 내적의 내적 그리고 U의 놈이에요. 자, 이것이 V의 놈을 넘지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U의 놈의 제곱분의 U와 V의 내적의 크기예요. 이 놈의 값은 그
이 U와 V의 내적은 하나의 스칼라니까 이 놈의 값은 자기 자신끼리 내적의 양의 제곱근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다시피 크기니까 절대값을 붙인 거, 스칼라니까 절대값을 붙인 거고요. 요거 크기를 계산합니다. 놈의 정의로부터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U의 크기 제로 벡터는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됐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잘 보면 U의 크기를 양변에 곱해볼까요? 그래서 양변에 U의 크기를 곱해보니까 여기는 U의 놈의 값 곱하기 V의 놈의 값. 자, 이런 부등식이 내적 공간에서도 성립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곱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성립했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자연스럽게 내적 공간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또한 아주 유명한 다음 같은 삼각 부등식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내적 공간 V에 속하는 임의 두 개의 벡터 UV에 대해서 U와 V의 합의 놈의 값은 각각의 놈의 합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 더하기 V의 놈의 제곱을 계산하는데요. 자, 놈의 제곱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죠. 왜냐하면 놈 자체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의 양의 제곱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놈의 제곱을 하면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 됩니다. U 플러스 V와 U 플러스 V의 내적이에요. 자, 내적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분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와 U의 내적, 그리고 U와 V의 내적, 그리고 플러스 V와 U의 내적, 그리고 V와 V의 내적입니다. 그런데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V와 U의 내적이나 U와 V의 내적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놈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첫 번째는 U의 놈의 제곱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2배 U와 V의 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V와 V의 내적이니까 역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었으니까 V의 놈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U와 V의 내적의 크기는 얘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절대값이 얘를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U와 V의 내적은 오른쪽은 U의 놈과 그리고 V의 놈의 크기를 넘지 못하고 이 말과 동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는 크고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죠. A의 절대값이 B를 넘지 못한다면 A는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부등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U와 V의 내적은 U와 V의 놈의 각각의 크기의 곱을 넘지 못합니다. 절대값이 얘보다 작다는 말로부터 이런 대서관계 중에서 오른쪽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만 선택을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 등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의 놈의 제곱 더하기, 자, 이제 여기 보면 2배 U와 V의 내적은 U의 놈과 V의 놈의 곱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U의 놈과 V의 놈 그리고 V의 놈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U의 놈의 플러스 그리고 V의 놈의 바깥에 전체 제곱 같죠. 이거의 제곱이 이거고요. 이거의 제곱이 이거고 2배 U의 놈과 V의 놈이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제 U 플러스 V의 놈의 제곱은 U의 놈 그리고 V의 놈의 바깥에 전체 제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안에 제곱 안에 있는 값들이 다 크기잖아요. 크기니까 양수예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U 더하기 V의 놈은 결과적으로 U의 놈과 그리고 V의 놈의 합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양수였기 때문에 양변에 양의 제곱근을 취한 거예요. 근을 취해도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등식이 마치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에 자 이제 요 벡터가 U, 요 벡터가 V란다면 요거의 크기는 U의 놈, 얘의 크기는 V의 놈인데요.
벡터의 덧세멀리로부터 여기가 u 플러스 v가 될 텐데요. 그 u 플러스 v의 놈의 값은 얘 크기 합을 넘지 못한다. 마치 유클리드 공간에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명칭 자체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대소관계다라는 뜻에서 삼각부등식이라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세 변의 길이 중에 가장 큰 변의 길이조차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림과 같죠. u의 크기와 v의 크기 합이 u 더하기 v의 크기를 보다 크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라는 뜻으로 삼각부등식이다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부등식이죠. 자, 우리는 내적 공간 안에서 이와 같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그리고 삼각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되고 수학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적 공간 중에 하나가, 물론 Rn 공간도 자주 활용되는 내적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면을 다루려고 할 때 폐관 AB 안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 안에 내적을 부여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연속함수들로 이루어진 내적 공간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내적 공간들이 실제로 많은 공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응용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폐관 AB 안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 안에서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다항함수도 폐관 AB 안에서 분명히 연속인 함수예요. 우리는 앞 시간에 예제 2번인가에서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내적을 이 각각의 t0, t1, t2에서 tn 사이에 있는 n 플러스 1개의 점에서의 다항함수의 함수값들에 의해서 내적을 약속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다항함수가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다항함수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크기. 일단 이 크기를 계산해 보면 P의 놈의 제곱은 P와 P의 내적이죠. 근데 P와 P의 내적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T0의 제곱, 자기 자신끼리 곱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PT1의 제곱이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PTN의 제곱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맨 왼쪽이 T0, 그 다음에 T1, T2 이렇게 돼 있고 맨 오른쪽 끝이 TN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다항식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앞에서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PQ의 내적은 이미 PT0, QT0 그리고 PTN, QTN이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내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잘 볼까요? 자, 왼쪽 그림에서 나타났던 이 n 플러스 1개의 점에서 n을 더 증가시켜 보려고 합니다. 계속 증가시켜 보면 즉 같은 구간이었는데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이 점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보다 얘가 n이 더 증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계속 증가시켜 간다는 뜻으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아직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것을 그냥 설명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볼까요? 내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의 개수가 더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함수값들의 곱을 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적의 값이 조금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분할된 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적의 값이 조금씩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크기 값을 조금 더 이게 내적이 커지면 당연히 크기 값도 커지게 되겠죠. 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T0, T1, TN이 이 왼쪽에서 다뤘던 요 하얀색으로 표시했던 점이 여기 있는 점들이거든요. 대략 예를 들어서 이런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의 함수값들 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또 다른 점에서 함수값들을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값이 처음에 있던 놈의 값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 더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할하면 할수록 이 내적의 값도 커지고 놈의 값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적은 놈의 값은 커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내적은 이 PQ의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뭐 커질 수도 있고 또 더 작아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그림사로 보면 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커진다라는 것만 놓고 볼 때 놈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더 분할을 하면 할수록 놈의 값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등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분할된 점의 개수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 각각의 균등, 이 전체 구간의 길을 b-a를 이 총 점의 개수가 t0에서부터 tn까지니까 n 플러스 1개거든요. n 플러스 1개의 점으로 분할한 것을 우리가 편의상 델타 t라 놓아보겠습니다. 마치 미분적 분할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x의 그 증가량이 있죠. 그걸 이제 적분할 때 나타난 인테그랄 fx dx에서 요 dx가 델타 x의 극한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x의 증분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t를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럼 델타 t를 이렇게 놓기로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앞에서 P하고 Q의 내조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좀 더 일반화돼서 n을 자꾸 증가시켰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다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값들은 계속 하다 보면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크기로 나누는 것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눌 거예요. 즉 이 값들을 시그마로 표시한 게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즉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pt0, qt0, ptn, qtn인데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달라지다 보니까 적당하게 그 놈의 값이 적당한 값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으로 다시 나눈 것 뿐이거든요. 일단 내적을 이렇게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n 플러스 1분의 1, 얘네들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시 쓴 게 이거예요. j를 써서 표시한다면 j가 0에서부터 n까지 pt0, tj, qtj와 같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다시 써볼까요? n 플러스 1분의 1은 이걸로 나눠버리면 b-a분의 델타 t와 같이 됩니다. 시그마 j가 0부터 n까지 ptj 그리고 qtj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n을 자꾸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n을 계속 증가시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n을 자꾸 증가시켰을 때 폐관의 이변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두 연속함수에 대한 내적은 이제 다음같이 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b-a분의 n은 상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잘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가버렸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말로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j가 0부터 n까지니까 이 부분은 인터럴기로 바뀌겠군요. 시점은 a가 되고 종점은 b가 됐습니다. 그 얘네들은 각각 p하고 q가 됩니다. p 그리고 독립변수는 t, q 독립변수 t였고요. 이거 델타 t의 극한은 dt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폐관의 이변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관 안에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내적입니다. 근데 앞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 벡터관 안에 내적은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적당하게 그 크기를 보정했다랄까요? 조정했던 이 값을 n 플러스 1분의 1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b-a분의 1은 요거에 자, 보다시피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분적 분학에서 다뤘던 모양하고 비교해 본다면 적분의 평균값 정리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건 기껏해야 이 적분값의 상수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적을 약속할 때 이 기호를 빼고 그냥 적분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계산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적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이 b-a분의 1을 보통 빼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p하고 q, 폐관의 이변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로 이루어진 이 벡터관 안의 내적을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a분의 1을 보통 생략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면 그 놈의 값은 자기 자신의 내적의 값이 놈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px의 제곱 인테그랄 a부터 b까지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내적을 새롭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럼 이걸 통해서 관련된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제 7번 볼까요? 폐관 AB 안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항관 안에 물론 내적은 이렇게 약소합니다. 여기 앞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B만에서 A분의 1은 생략해서 보통 쓰고 있고요. 두 함수를 F하고 G라 놨을 때 두 함수의 곱을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으로서 내적을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한 이 기호는 바로 이 벡터항관 안에서의 내적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적이 되려면은 앞전에 배웠던 그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죠. 우선 첫 번째 살펴볼까요? 내적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 F하고 G의 내적은 보다시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정의 자체가 FT, GT의 곱이었었습니다. FT, GT, DT였었죠. 자, 그런데 이거 스칼라 함수잖아요. 폐관 AB 안에서 정의되는 연속함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함수값의 곱이니까 이거 곱은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제 이 함수에 속하는 이 두 함수의 F하고 G는 그 치역이 실수값 범위 안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수는 교환이 가능하니까 GT와 FT의 곱으로 바꿔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GT 곱하기 FT 꼴은 이 F하고 G의 내적을 이렇게 약속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G하고 F의 내적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F하고 G 그리고 H라는 FGH 다 같이 폐관 AB 안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입니다. 이제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정의로부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더하기 G 그리고 T 곱 HT가 되죠. 합에 관한 함수값의 정의로부터 처음에 벡터항관을 정의할 때 합에 관한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여기는 FT 그리고 GT가 됩니다. 그리고 FT, GT의 합이 되고 그 다음에 HT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실수값들이니까 당연히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죠. FT 그리고 HT 플러스 GT, HT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따로따로 적분하는 것이 역시 가능합니다. GT 그리고 HT, DT 같이 되고요. 이것은 앞에 그 내적 기호의 정의로부터 F하고 H의 내적이고 얘는 G하고 H의 내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하고 H의 내적 그리고 G하고 H의 내적 그들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CFG를 계산하는데요. 자, 정의로부터 A부터 B까지 CF 그리고 T, GT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게 벡터항관이기 때문에 함수의 스칼라배는 이 함수의 스칼라배는 함수값의 상수배로 정의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간에 스칼라는 이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FT, GT와 같이 돼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C 그리고 F하고 G의 내적이었기 때문에 스칼라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F와 F의 내적을 계산합니다. F와 F의 내적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가 되고 내적이 정의로부터 FT 곱하기 FT니까 FT의 제곱 DT가 되는데요. 요거 적분이잖아요. 피적분 함수가 이게 실수의 접이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크 나왔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0보다 크 나왔다면 적분값도 0보다 크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미분적분학 교과 중에서 배웠던 이론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 자식끼리 내적은 항상 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F와 F의 내적이 0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이면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FT의 제곱 DT가 0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적분값이 항상 0이 나오려면은 그럼 이것은 당연히 FT가 0일 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도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식끼리 내적이 제로라면은 피적분함수가 0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F가 제로 벡터였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약속되는 것은 F하고 G의 이 기호는 이것은 분명히 CAB의 내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 7번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내적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8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약속했던 그 내적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이 V가 이제 폐관 이번엔 0과 1로 구체적으로 약속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이미 AB로 되어 있었던 거를 A를 0, B를 1로 본 거예요. 자, 폐관 0과 1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집합에 방금 전에 약속했던 이와 같은 내적을 정의함으로 해서 이제 내적 공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폐관 0과 1에서 정의되는 모든 연속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에요. 이제 부분 공간을 정의하는데요. 이렇게 P1, P2, P3 즉 상수항, 1차항, 2차식이니까 결국은 2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세 개의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이 바로 W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람시미트 과정을 이용해서 W에 대한 직교 기절을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람시미트 과정 워낙 중요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벡터 공간은 폐관 0과 1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집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 공간 W에 기저가 요 세 개가 바로 잘 보세요. 이건 1차식, 이거 상수항 1차식, 2차식이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이 W의 기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기저는 되는데 아직 직교 기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W의 직교 기저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즉 P1, P2, P3가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다 W 안에 있지만 서로 간의 수직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수직이 되는 그러한 기저, 직교 기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직교 기저를 우리는 Q1T, Q2T, 그리고 Q3T라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람시미트 과정을 이용해서 직교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Q1은 P1과 같은 걸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 Q1T는 P1T로 놓겠습니다. P1T니까 곧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P2하고 P1이 서로 수직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P1과 P2의 내적 계산합니다. 내적이 0이면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P1과 P2의 내적 계산합니다. 내적의 정의로부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P1과 P2의 곱이에요. P1은 1이었고요. 1 안 써도 되죠. 그리고 P2는 2t-1입니다. 그리고 dt예요. 이거 족분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를 구간 0부터 1까지 계산하죠. 종점 대입하면 1 빼니까 0, 0을 대입해도 0이니까 0이 나왔습니다. 내적이 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1과 P2는 서로 직교합니다. 이 기호는 펍이라는 뜻으로서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직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Q2는 Q1과 직교하는 기조를 찾아야 되는데 P2 자체가 P1하고 직교하기 때문에 Q2는 그냥 P2라 놓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2는 그러니까 2t-1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제 프로젝션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젝션. 우리는 P3를 이제 Q1과 Q2로 생성되는 공간을 여기다 써볼게요. Q1, 그냥 간단하게 Q1, Q2라 쓰겠습니다. Q1과 Q2로 생성되는 이 W의 또 다른 부분 공간이 있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위로 정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프로젝션 P3를 Q1 위로 정상을 내린 거하고 플러스 이게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두 개 합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P3를 Q2 위로 정상 내린 것들의 결합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상을 내리고 있으니까 Q1과 Q1의 내적 그리고 P3와 Q1의 내적 그리고 Q1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Q2예요. Q2와 Q2의 내적, 그리고 여기는 P3와 Q2의 내적, 그리고 여기는 Q2입니다. 자, 요걸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요건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쓰겠습니다. 얘네들을 따로 계산하려고 해요. 자, 여기 먼저 Q1과 Q1의 내적을 별도로 계산하겠습니다. Q1과 Q1의 내적입니다. Q1과 Q1의 내적인데 Q1은 곧 P1과 같죠? 그래서 이제 얘는 1하고 1의 내적이에요. 1하고 1의 내적. 그런데 내적은 정의 자체가 얘가 패관 0과 1이잖아요. 0과 1 사이에서 두 개를 곱하면 1, 그리고 DT예요. 적분해봤자 1이죠. Q1과 Q1의 내적은 1이었고요. 그리고 Q1과 P3의 내적입니다. 자, P3가 요거예요. 12T의 제곱, 그리고 Q1은 P1과 같다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1이고요. 인터널 0부터 1까지 두 개 곱합니다. 12T의 제곱 DT가 됐죠. 자, 이걸 적분하면 돼요. 자, 이걸 계산하니까 1을 더해서 역술치하니까 4T의 3승이군요. 이거 미분하면 12T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 계산하니까 4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분모는 1이고 분자가 4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저 쓸게요. 1분의 4. 그리고 Q1입니다. 여기 Q2고요. 자, 요 이제 얘네들을 계산합니다. Q2와 Q2의 내적 계산하죠. Q2와 그리고 Q2의 내적 계산합니다. Q2와 Q2의 내적이에요. Q2는 여기 있네요. 2t-1이죠. 그래서 2t-1과 2t-1의 내적이고요. 인터널 0부터 1까지 두 개 곱하니까 2t-1의 전체 제곱 dt입니다. 위에 지우고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자, Q1은 P1과 같고 Q2는 P2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Q2와 Q2의 내적 계산합니다. 이걸 계산할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계산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인테랄 AX 플러스 B의 n승꼴을 적분하는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고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A분의 1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A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는 적분상수예요. A 0이 아니고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하면 이거의 역도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바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그 2t-1 2t-1의 3승입니다. 이거 미분해 보세요. 자, 이제 이거 미분하면 3 내려서 3분의 1 지워지고 제곱이 되고요.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2 나와서 지워지잖아요. 0부터 1까지 계산합니다. 종점 대입한 가 2, 3, 6분의 1이에요. 종점 대입하면 2에서 1 빼니까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 씁시다. 이거 상수니까 내분에 따라 보면 돼요. 1을 대입하면 2에서 1 빼면 1의 3승 해봤자 1.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3승 해봤자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6분의 2, 3분의 1이군요. Q2와 Q2의 내적이 3분의 1입니다. 여기가 3분의 1이었군요. 이제 P3하고 Q2의 내적 계산합니다. P3하고 Q2의 내적, Q2의 내적입니다. 자, P3가 요거예요. 12t의 제곱, 12t의 제곱. Q2는 요거 P2와 같다 그랬어요. 2t-1. 자, 이제 인터널 0부터 1까지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예요. 12t의 제곱하고 2t-1 dt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전개하니까 24t의 3승 마이너스 12t의 제곱 dt예요. 간단한 적분 문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적분하죠. 여기다 1을 더하면 4. 이렇게 되죠. 4, 6, 24t의 3승이고요. 여기다 1을 더해서 역설치하니까는 4t의 3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 계산하죠.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6에서 4 빼니까 2가 나왔군요. 자, 이제 분자가 2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4Q1이고요. 자, 분자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하니까 6Q2가 됐습니다. 이거 지웁니다. 자, Q1과 Q2는 아까 이게 P1과 같았었고요. 얘는 P2와 같았었으니까 P1은 1이었었고요. 그리고 P2는 2t-1이었습니다. 2t-1 이렇게 돼서 12t-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12t-2가 바로
이게 지금 이거 뭘 계산한 것이냐면 프로젝션 계산한 거였어요. P3를 스팬 Q1과 Q2 위로 정산을 내는 것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게 뭘 나타내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Q3는 바로 P3에서 얘를 뺀 걸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따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기절을 구하려면 Q3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Q3는 어떤 꼴인가 하면은 P3 마이너스 프로젝션이었잖아요. P3를 스팬 Q1과 Q2로 생성되는, 자, 요렇게 계산해야지 Q3가 나오죠. 자, 이제 P3는 아까 요거였어요. 12T의 제곱 마이너스 요걸 계산한 것이 방금 전에 쭉 와서 계산한 게 이거였잖아요. 12T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래서 정도라니까 12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가 되는군요. 이것이 Q3예요. 따라서 직교 기전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직교 기전은 Q1, Q2, Q3예요. 즉 다시 한번 써보면 Q1이 P1과 같았으니까 1, Q2는 P2와 같았으니까 2T-1, 그리고 Q3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요거예요. 그러니까 12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것이 직교 기저였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6장 7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6장 8절 내적 공간의 응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